자, 시작하시죠. 왜 불러? 시험 시간 전에 준비 시간 주시는 거죠. 오늘 준비 시간이야. 알아서 봐 그냥. 그래도 준비 운동은 있어요. 헛소리 하고 있어. 사실 초반에 있는 얘기들은 좀 했었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형태적으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으로 정리되는, 여기서 a, b, c는 상수인, 그 다음에 a랑 B랑 같지 않나? 아니 b는 0이 아니라고. 아, a랑 b가 0이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다?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실 세 번째. 이 녀석은 해가 없다. 뭘 없어 이씨. 근데 시작부터 자꾸 왜 이러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원래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한문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제 부정 방정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됐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중에 이제 저기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저 해의 개수가 제한이 되는 형태의 문항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로 알고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제일 처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미지수가 두 개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원래 등식이고, 그치?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있고 등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돼. 자, 기본 문제 1번은 첫 번째, 기억은 몇 차? 이걸? 2차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이제 단항식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어떠한 수가 곱해지는 네, 문자가 어떤 수야 이 글씨가 또 왜 저래? 차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었죠. 아, 왜 이러냐. 자,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새로운 피플. 자, 개수는 뭐였었지? 그래서 문자의 곱해진 수요. 왜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 이 새끼. 문자가 더해진 개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야? 아, 저한테 한번 보세요. 네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아, 그렇구나. 3x 제곱 y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차수와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x, y에 관한이란 말이 있어서 x와 y를 둘 다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x가 두 개, y가 한 개, 즉 문자가 세 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차수는 3차가 되는 거고, x 3x 제곱 y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풀이를 써보면 이 3x 제곱 y를 더하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x 제곱 y라고 하는 녀석을 세 번 더한 형태의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개수를 뭐로 본다? 3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x의 관한으로 보면 x만 문자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차수는
2차로 보셔야 되는 거고 개수에 관한 것도 똑같은 형태에서 3y 3x y라고 하는 걸 x제곱을 몇 개 더해야 젖된 새끼가 나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3y개가 나와주셔야 된다 라고 해서 개수가 3y가 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치? 네. y의 반환으로 보게 되면 y는 하나만 곱해져 있는 상태고 똑같은 방식에서 y라고 하는 녀석을 3x 제곱개를 더해야지만 우리가 3x 제곱 y가 나오기 때문에 개수는 3x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애초부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랑 y를 둘 다 미지수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x, y를 둘 다 문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니까 x, y가 곱해져 있는 첫 번째 기억은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은? 이유는 등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식이 아니잖아요. 그지야. 1차식이긴 한데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아니죠. 그치? 디귿은요? 이것은 됩니다. 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지워버리면 되니까 당연히 1차식이 되겠죠. 리을은? 이유요? 네.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었지? 이게 나눠지 문자가 분모했으면 안 되나 뭐. 우리가 다항식의 개념은 뭐라고 했었다? 항이 여러 개인 식이. 또 이씨. 내 기억 안 나? 뭐 항이 2개 이상이다 그런가? 저 죽여버릴까? 그 이상해. 아 까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냥 입만 다물어도 반응이 가겠는데 이렇게 치면. 지금 오늘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한 개 이상이야 한 개. 오늘 컨디션이 별로예요. 닥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 곱하기 문자 또는 수 곱하기 수. 문자나 문자 곱하기 문자 수 곱하기 수. 네, 수 곱하기 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맞았다.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코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된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써 있는 y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3 나누기 y죠. 나누기 둘. 어떤 방식으로 해도 곱하기로만 나타낼 수 없다. 문자 자체는 y이기 때문에 이 y랑 3의 관계성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새끼를 뭐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배운 숫자 중에 네. 분수 형태를 갖고 있는 숫자 뭐 있었죠? 분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 네, 유리수. 그래서 y분의 x를 우리 y분의 3을 뭐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돼? 네, 미음 되죠. 비읍은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2차 방정식이겠지? 미지수가 두 개. 자, 이번에 xy가 자연수일 때 5x 플러스 y의 14, 5xy ac 젠장 5x 플러스 y는 14에 해가 몇 개냐? 다 하면 되겠는데요. 뭘 다 해. 세보면 되잖아. x가 1일 때 될 거고 2일 때 될 거고 3일 때는 안 될 거고 끝. 두 개겠지. 오. x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되겠죠. 바람은 뭐. 자, 3번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5y 이퀄 1의 해가 마이너스 2,1일 때 상수 a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죠 일단?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1이다. a는 얼마? 2요. 네, 2는 2죠. 이게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5y는 1이다. 해가 마이너스 2,1이다. 갖다 대입하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와. 그래서 그냥 풀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뭐를 배우시는 거냐면 연립일차 방정식을 배우시는 거죠. 드디어 나왔구만 최종 보스. 뭘 최종 보스야? 최종 보스 너무 일찍 나왔는데요. 최종 보스 1차원소지.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 진짜 연립 1차 방정식 너무 싫어요. 연립일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봐봐. 얘네 원리는 되게 단순한 건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됐니? 얘와 다른 식인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이라는 게 있어. 위에 있는 x와 밑에 있는 x는 같은 x? No. 다른 x. Yes. 위에 있는 y와 밑에 있는 y도 다른 y입니다. Yes. 사실은. 그런데 너희한테 이렇게 요 앞에다 중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했잖아? 됐니? 저걸 쳐주는 순간 뭐가 된다? 연립 바람. 연립하다가 아니라 우리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두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 그렇지. 해가 같다. 아, 저거를 같이 딱 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x와 밑에 있는 x는 같은 x가 되는 거고 저거 같은 y가 되시는 거죠. 됐어? 네.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으면 사실 뭐니? 아님. 연립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저 표시가 없으면 그냥 방정식. 두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아, 저게 없으면 저게 있으면 뭐 해야 돼? 그런 말 필요가 없다. 없는 거죠. 그냥 그냥 하면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두 방정식의 해가 같으니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가 같은 거를 찾아주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1차 함수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x, y를 만족하는 녀석을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쭉. 아, 이걸 갖고도 똑같이 뭐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쭉 했는데 네. 어디선가 하나 만나지. 이 새끼가 바로 뭐라는 거야? 얘네 둘이 똑같은 해를 가질 때라는 거야. 교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이 녀석이 1차 함수로 연결이 돼. 네, 그렇습니다. 추후 얘기고요. 아, 1차 함수가 진짜 최종 보스지. 뭐 이렇게 최종 보스야 맨날. 못습니다. 나중에 3차 함수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3차, 4차 함수 가면 막. 안 갈래요. 어? 4차 함수 가면 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한다. 왜 이렇게 손가락이 공비를 많아?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과정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하고 지금 내 입속 치아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몇 개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개 중에 하나의 형태를 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 더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된다. 10가지도 아니구나. 몇 개야? 그러면 12개의 모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안 갈래요. 어? 뭐예요 저 어금니들? 제가 저걸 왜 풀어야 합니까? 왜 풀긴 왜 풀어? 그럴 거면 앞으로 핸드폰을 쓰지 말아야지. 왜요? 기본적으로 함수가 발전을 한 거잖아. 함수가 발전을 해서 지수로그 함수라는 것까지 발전을 하고 그 로그 함수에 의해서 파동이 정리가 된 거거든. 그럼 그 파동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너네가 쓰고 있는 모든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를 작동하지 않아요. 응? 전자기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 옛날에 얘기 안 네, 왜 배우냐니? 그러면 핸드폰 다 때려쳐. 다 없애버려. 싫어요. 안 배우면 돼. 싫어요. 집에 전기도 꺼. 안 돼, 이것도. 아 원래 자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안 돼요. 함수를 안 배우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배워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네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저 어금니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태어나가지고 이제 너네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새끼는 음악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베토벤은 그랬었죠. 나중에는 모른다는 거야. 뭐가 할지.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 네 친구 얘기 안 해줬나?
선생님 친구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도고동문학과를 한 새끼가 있어. 도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생님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2학년 때 이과를 진학을 합니다. 와우. 이과를 진학하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이 새끼가 문과로 전향을 해요. 전과를 할 수 있어요. 전과자. 지금 너희들은 사실 이제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이과를 결정을 했어야 됐었고 1년 지나서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거나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도 가능은 했어요. 뭐 담임한테 요금 바가지로 쳐먹지만. 그래서 문과로 전향을 해. 그리고 대학을 도고동물과를 갑니다. 뭐지?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광학기기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뭐기요? 광학기기 회사. 플로나 렌즈라고 하는 빛을 회전시키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를 합니다. 걔왜 회전시켜요? 빛을 꺾는 거죠. 너네가 쓰고 있는 저 위에 있는 LED 등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빛을 직진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LED는 확산되지 않아. 아 그래요? 네, 직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쓰는 전구들은 확산이 되죠. 직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확산되는 빛을 모아서 직진성을 갖게 만들거나 직진하고 있는 빛을 다시 확산하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 이 렌즈를 플로나 렌즈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쓰고 있냐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너네가 쓰고 있는 프로젝터에 쓰고 있는 거 있고요. 아 비음이요? 그 다음에 너네가 쓰고 있는 LED도 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화면들에 다 들어가죠. 생각을 해보시면 너네가 빛이 완벽하게 직선만 하면은 정면에서 보면 TV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그렇잖아. 직진하니까 앞으로만 나가잖아. 아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조금만 비껴나가도 빛이 하나도 안 날아가지 나한테. 아. 그러면 우리는 TV를 밥 먹으면 정면에서만 봐야 되니까 뭘 해야 돼? 네가 TV를 보고 있으면 엄마는 못 보는 거지. 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걸 만드는 걸 뭐라 해? 그걸 만드는 새끼가 도고동문학과야. 뭔가요? 문과. 뭐? 독일 도고동문학 독일어 공부하는 거. 아니. 응. 정작 플로나 렌즈면서 만들면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일본하고 중국이야. 독일어를 안 써. 자, 바꿔 얘기해서 너네가 나중에 뭘 할지 몰라. 안 돼. 그러니까 처음 원래 대학을 가서도 그 이후에 너의 제 진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부를 다 하셔야 돼. 그게 맞아. 기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수로그를 지금 이제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삼각모사 나중에 해서 지수로그 함수를 배운다고 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책을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될 거냐? 그걸 보자마자 이해할 거냐? 못해요. 그조차도 못한다고. 그만큼을 쌓아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너네가 지금 현재 하나도 공부 안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너네가 내 친구처럼 플러렌즈 업체를 하겠다. 그러면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로그 함수 배운 다음에 대학과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업체 차릴래?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너네가 배우고 있는 학문들은 다 기초학문이다. 참.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되게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전공 공부를 하기 전 단계까지에 대한 모든 학문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아. 솔직히 국어는 나도 잘 모르겠어. 신님 그거 잘 하셨어요? 아니 난 그렇게 못했어요. 아 그래요? 수능 점수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난 국어는 아직도 정확하게 왜 이게 답인지는 몰라. 아. 그냥 답만 아는 거죠. 그렇군. 우리 담임이 했던 얘기야. 선생님 고3 때 담임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 내가 언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담임이 뭐라고 했냐면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다. 국어는 언어다.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 이게 왜 답이고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답만큼은 할 수 있다. 오. 그래서 고3 돼서 이제 와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긴 글렀으니 많이 풀어라. 겁나 풀었죠. 한 10권 풀었나본데? 고3 때? 국어 문제지만? 이거 괜찮아졌어요? 괜찮더라고. 좋은 방법은 아니야.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미친 짓이죠. 국어에 시간하는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 아 진짜 싫은데.
자, 하지만 너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직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이제 1학년 올라온 주제 앞으로 6년 공부를 더 하셔야 되잖아. 학생들.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 초6이 없네. 권영이가 없어서. 다 중1이잖아. 그렇지? 열심히들 해. 자, 중딩.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할 거고 결국은 두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내용을 하는 게 낫기는 한데 그냥 여긴 보죠. 얼마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기본 문제 4번을 바로 볼게요. 네. 뭐 할 거냐면 1,-1을 해로 갖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1을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 와 진짜 귀찮다. 그치? 네. 1,-1을 해를 갖는다고 1번은 처음부터 안 되죠. 나왔네요 3번. 네. 2번도 처음 건 되는데 밑에 게 안 되죠. 네. 3번에는 처음 것도 되고 밑에 것도 되네요. 진짜네. 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그치? 뭐야? 왜 바로 시작이요? 자, 5번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1,-1입니다. 그쵸? 때려 박은. 네, 갖다 집어 넣으시면 제일 처음에 a-2가 3이니까 a는 뭐야? 5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갖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b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a 마이너스 b니까 5 마이너스 1 6. 네, 6 되시면 되겠습니다. C단계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뭐 문제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 아 가관법. 자, 오늘은 가관법과 대입법까지만 정확하게 좀 가르칠 겁니다. 펑펑 계산력도 있어. 자, 조용히 해. 짜증나. 펑펑 계산력. 자, 그러면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니? 네. 둘 다 등식의 성질을 사용합니다. 소거법, 가관법이라고 하는 소거를 시킨다는 가관법이나 그 다음에 뭐한다? 대입법이나 사실은 뭐하는 거야? 둘 다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아. 자, 가자. 그냥 애초부터 바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2x 마이너스 3i가 7이다. 됐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이다. 자, 아주 기초적인 녀석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가관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두 녀석 중에서 하나의 y든 x든 없애는 형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타노스 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을 갖고 2x-3i는 7인 거고 마이너스. 2x-2y는 6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2x에서 2x를 빼서 0,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y, 7에서 6 빼서 여기다 1. 그래서 마이너스 y는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3이 7이니까 x는 2다. 이렇게 푸는 걸 가관법. 자, 두 번째. 원래 두 번째 식에서 이제 얘를 정리를 시키면 y라고 하는 녀석을 x-3이라고 변형이 가능은 하시죠? 마이너스 X 아닌가? y가 1로 갔잖아. 이 새끼 3이 1로 가고. 어허. 그러니까 이 x-3에다가 x-3 이꼴 7이라고 써서 2x-6이 아니고 3이죠. 3x 플러스 9 이꼴 7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x는 2고 갖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왼쪽에 있는 가관법은 뭘 이용한 거냐면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그 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치? 등호가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원래 등호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 등식의 크기값은 변화가 등식은 계속 성립을 하시잖아. 자, 2x-2y와 6은 같은 애야. 그러면 2x-3y에다 2x-2y를 빼는 거하고 7에서 6을 빼는 건 같은 짓을 한 거라는 거죠. 왜? 2x-2y랑 6이랑 같은 색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x를 소구하겠다고 x의 개수를 맞춰준 거죠. y를 소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겠어? 똑같은 방식에서
마이너스 3 곱하면 돼. 2x 마이너스 3y 이퀄 7이 3x 마이너스 3y 이퀄 9가 되셔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x는 2가 되시는 이런 형태를 풀겠지. 어차피 둘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긴 한데 우리는 뭘 하시고 싶은 거냐? 뭘 지우고 싶으냐에 따라서 x를 지울래? y를 지울래에 따라서 개수를 어디다 맞춰줘야 되는지만 달라지는 것뿐이고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고 같은 수를 더해도 아니면 같은 수를 빼도 그 크기 값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이용을 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네. 대입법은 뭘 이용을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첫 번째는 등식의 변형. 이 녀석을 일로 갖고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녀석을 갖고 같은 수를 더했지 사실은. y를 더했고 3을 빼가지고 이 형태의 식으로 변형을 한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두 방정식의 해가 같으니까 x랑 y랑 지금 여기 있는 게 같은 문자라고 했었지? 네. 자 등식에서 y가 x-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랑 x-3이 같은 거고 다른 식에서 봤을 때 이 y 값은 여기 있는 y랑 같은 거니까 이 대신에 x-3을 집어넣어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방식. 이 두 개는 대입법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대입법입니다. 아 그래요? 왜? 쉬니까.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만 배우지는 않겠죠. 언젠가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언제? 고2 때, 고1 때. 연립 1차 방정식은 연립 2차 방정식은 가장 기본이 뭐다?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환시켜서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법을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는 다각법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 있는 연립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가각법이 훨씬 더 쉽죠. 대부분은. 네. 그치? 대입법을 하면 식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른 점도 하나 있어요. x, y의 분수 계산을 했을 때 분수 형태의 계산이고 복잡한 형태의 해가 나오는 경우 y 값이 뭐 만약에 15분의 23 이런 거 나오는 경우 그런 거 계산하면 그러면 뭐 짜증이 나지. 근데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나중에 가간법으로 이 답을 구하시면 y 값을 구할 때 결국 y도 따로 가간법을 또 하시는 게 더 편해 오히려 갖다 두고 계산하는 것보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자에 정리해 놓으시면 다른 y를 구할 때 좀 더 편하죠. x를 구하도 많이 들어가. 그렇죠. 어차피 이 뒤에 계산하는 건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입법, 가간법 이 둘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입법과 가간법만 배워봤고요. 대입법, 가간법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이제 앞에 있는 C단계의 18개, 19개는 숙제가 되실 거고 그리고 사실은 더 나가면 좋은데 누가 안 계셔서 그치? 그 노란 그 주황머리. 주황머리 하니까 뭔가 좀 권영이요 권영이. 완전 그 색깔이다. 권영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나 옆에서 헛소리 해줘야 되는데 선우가 한 명이 된 것 같아 슬프네요. 두 명의 선호가 있다가 한 명의 선호가 있으니까 그치? 네. 좀 이상하긴 하지. 진짜. 자, 다른 거 할 거 없죠? 그냥 바로 더하면 되겠지? 네. 더하면 4x 3x가 15, x는 5, y는 마이너스 2겠죠? 그치? 네. 자, 2번 식. 왜 이렇게 줄도 못 맞췄냐? 엉망진창이네. 3x 마이너스 2y가 12. 그 다음에 2x 플러스 y가 1이네요. 그치? 얘를 지우고 4x 플러스 2y로 바꿔야겠죠? 그 두식 더하겠지? 그럼 7x가 14가 되겠죠? x는 2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3이 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을 거예요. 그럼 빼면 되죠? 4x가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1 그치? 엥? 3x인데 뭐가? 밑에요. 밑에가 3x야? 잘못 봤네 젠장아. 이게 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 y는 4가 되시면 되겠네요. 오. 4번은 이항할 때 조금 있으네. 자 4번은 왼쪽부터 2항에서 쓸게요. x를 다 왼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y가 5다. 아,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가 12다. 그치?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2배를 해서 다시 가져오시고 2를 빼시면 y가 2라고 하는 게 나올 것이다. 그치? y 값이 2면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넘기시면은 x의 값이 바로 나오시겠죠. 오. 자, 이해됐어요? 네. 네. 이게 가감법이죠. 이번도 똑같네. 근데 대입법으로 풀면 되고. 자, 2번도 다 똑같죠, 당연히. 근데 이제 대입법으로 풀어보자는 거고, y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5라고 써있으니까, 3x 플러스 2 자리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꽂아서 써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3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어가니까 이쪽 가서 3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으면 y는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식은 양쪽 다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3x-4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겠지? 자, 넘어옵니다. 4x가 넘어갑니다. 6이네요. x의 값은 분수 2분의 3이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2를 더하실 거잖아.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1이 되시면 되겠죠. 네. 자, 2x-3y는 마이너스 5고요. x는 3y 마이너스 16이래요. 사실 가감법 하고 싶은데 그치? 3y 너무 똑같잖아.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대입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갖다 넣을게요. 대입법 싫어. 2배에 3y 마이너스 16 쌤의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6y에서 3y를 뺄 거니까 3y만 남겠죠. 네. 됐니? 27. 왜 숫자가 이따위야? 마음에 안 드네? 자, 계산은 마이너스 3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숫자가 크고 지랄이지? y 값은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9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16이니까 이해하면 아 플러스 27이구나. 9네요. 갖다 집어넣으면 27에서 16 빼니까 x가 그러면 11이에요? 됐니? 네. 자 3번의 마지막 2x-y가 문제가 12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어느 거 정리할 거냐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뭘 해?
x가 더 편하겠죠. 밑에 거. 이거? 네. 그래서 x를 뭐 할 거야?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 이 식에다 집어넣을 거죠? 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1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7y 되니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14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다. 갖다 집어넣으면 x는 5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녀석이겠죠. 네. 됐습니까? 대입법과 가관법에 대한 거는 사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별로 안 나올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할 거야? 소수점 있고 분수 있고 괄호 있는 거 나오겠지. 싫어 싫어. 그럼 뒤쪽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닥쳐줘. 어? 왜 자. 그러세요? 이렇게 되시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녀석은 네. 이런 형태이잖아. 이 형태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졌는데 이게. 그렇지. 한문이에요. 이원 연립 1차 방정식. 이원. 차라리 그 이름으로 쓰는 게 더 나을지도. 자,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은 이 원이 사실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이다. 연립 1차 방정식도 사실은 이제 원래 애초부터 다 한문이시지만 너희들은 사실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3번. 민지수가 3개인가요? 이런 식이다. 저런 건 어떻게 푸는 거지? 그럼 당연히 지금 x도 고등학교 때 미지수, 나온 y도 미지수, z도 미지수죠.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하지 말고요. 고등학교 때 나온 거냐 대학교? 아니요, 지금 나와요. 들어가세요. 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뒤에서 나와.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게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3원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네. 이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면 2원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또 풀면 돼요. 애초부터 우리가 가관법과 대입법을 하는 행위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해를 구하려고. 아니 물론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왜 근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앨범 사실 풀려. 가관법을 해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거나 대입법을 해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서 1차 방정식 형태로 변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당연하죠. 그 중괄호 해줘야 되나? 아니요, 중괄호 아니라 얘네 둘만 있으면 못 푼다고. 왜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면 이걸 아. 가관법을 대입법을 하든 미지수가 2개만 남게 되죠. 그래서 3개 하라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식이 몇 가지가 올 거야? 3가지가 오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개로 2차로 만든다. 1차로 만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2번 하면 된다. 아, 나 이거 했구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해서 z 없애고 이렇게 해서 z 없앤 다음에 그 남은 2개의 식이 나오면 거기서 y 없애면 x의 값이 나오겠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가관법과 대입법을 하는 행위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겠다 있는 거야. 알겠어? 해를 구하는 게 그럼 아니라 뭐가 되니까? 1차 아니면 1차 방정식 형태로 바꾸겠다. 미지수가 하나짜리 1차 방정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사실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미지수가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는 거지. 식만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으셔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네, 연립 방정식을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차차 해나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오늘 연립 1차 방정식이 뭔지 라는 거하고 기본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2가지만 배웠어요. 됐지? 네. 한 30분 좀 넘게 수업한 것 같은데. 네, 내용적으로는 요만큼만 하고요. 숙제는 100페이지 98부터 100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이제 뭐예요? 공부 시간 달라면 그죠? 예?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45분의 시험을 시작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50분의 시험을 보시는 게 맞겠구나. 45분에 내가 쉬는 시간은 40분에 줄 거고 45분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50분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1시간 시험 볼 거고요. 문항 개수는 25개예요. 너무 많아.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제 시험 커트라인을 찍어요. 70점입니다. 문제마다 점수가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왜 이렇게 높